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디지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력과 출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LED를 이용한 디지털 출력의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과 상반되는 개념인 아날로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아날로그의 출력 예제를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출력에서 LED 하나를 우리가 온오프 제어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신호등을 예시로 들면서 LED 두 개가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회로와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한번 지난 시간에 내줬던 과제를 풀이하고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팅커캐드 화면에서 아두이노를 하나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브레드보드 하나, 그리고 저희는 LED를 두 개 동작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LED 하나, 두 개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구분이 쉽도록 색상을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LED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항인 레지스터를 들고 와서 회로를 같이 구성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들고 오게 되면 이 저항의 크기는 5V 기준으로는 약 220오hm 정도 맞추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0ohm으로 맞추게 되면은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하겠고요. 그리고 LED의 음극에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를 연결해 줌으로써 이제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19번과 26번 노드에 디지털 핀을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은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0번과 1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4번과 10번 핀을 이용해서 한번 회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로는 10번 핀이 플러스가 되어서 저항을 거치고 LED의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4번 핀도 마찬가지로 4번 핀에서 나와서 저항, LED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라운드가 겹치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라운드는 우리 0V의 기준을 잡아주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선들을 물려도 가능하고요. 만약 플러스에 여러 개를 물린다면 아두이노가 허용할 수 있는 전류량과 전압을 고려해서 연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드로 들어가서 블록이 아닌 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보이드 셋업에 있는 함수들을 아두이노가 전원이 켜지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셋업에는 예를 들어 어떤 선을 인풋으로 사용하겠다,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뭐 어떠한 통신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정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루프문은 이 중괄호 내에 있는 함수 코드들을 무한히 반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0번 핀과 4번 핀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핀 모드에서 10번 핀도 아웃풋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4번 핀도 아웃풋으로 선언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디지털의 출력은 디지털 write이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빨간불을 먼저 켜보겠습니다. 10번 핀을 하이로 하면은 우리가 킨다 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 하이의 의미는 조금 이따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핀을 로우, 즉 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10번 핀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자, 그럼 초록불을 꺼졌을 때 켜게 하고 켜졌을 때는 끄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에다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켜지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디지털 라이트 4번 핀이겠죠. 4번 핀을 로우로 해주시면 되고요. 꺼지는 순간에 디지털 라이트 4번 핀을 하이로 해주시면 이 두 개가 서로 상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는 여기 10번과 11번이 같은 줄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켜지는 건가요? 한데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을 캐치할 수 있다면 10번의 LED, 즉 빨간색이 먼저 켜지고 4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4번이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켜져 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10번 줄에서 11번으로 넘어갈 때는 컴퓨터는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켜질 때 동시에 꺼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아래쪽도 반대의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고 바로 초록불이 켜지고 이렇게 1초마다 상부적으로 동작하는 회로와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력이란 어떠한 기계 장치로부터 정보가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로부터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도 소리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LED는 켜지고 꺼지고 하는 디지털 출력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세트는 어떤가요? 소리는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부르게 되죠. 자, 디지털은 켜졌다 꺼졌다, 즉 두 가지 상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우리 소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피아노만 하더라도 도부터 높은 도까지, 즉 7음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날로그라고 부르게 되죠. 즉 두 가지 상태보다 초과하는 상태의 수를 가진다면, 즉 세 가지 이상의 상태겠죠. 세 가지 이상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아날로그는 이런 LED로도 구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 이거는 LED는 켜고 끄는 것만 했는데 어떻게 아날로그로 구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집에 스탠드 등이나 그런 무드 등 같은 게 있나요? 그 무드 등은 우리가 빛의 밝기를 이런 슬라이드 버튼이나 아니면 이런 동그란 돌리는 스위치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빛의 밝기를 여러 가지 상태로 정의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 밝은 거, 한 75% 밝은 거, 100% 밝은 거 이렇게 되면은 상태가 어떻게 되죠? 바로 아날로그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태를 두 가지로 온오프만 시킨다면 디지털, 그리고 두 가지가 넘어가는 상태가 된다면 아날로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실제로 LED를 킬 때 아두이노에서는 어떤 전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LED에 실제로 5V를 주면은 밝기가 100%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5V를 계속 준다면은 LED는 켜져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LED는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한번 나눠 보자면, 자, 이렇게 되면은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할 텐데요. 자, 여기는 LED가 0V이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LED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꺼졌다가 LED가 켜지고, 꺼졌다가 LED가 켜지고, 최종적으로는 꺼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파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디지털 핀에서 나오는 전기 파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우리는 아날로그를 어떻게 출력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아날로그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PWM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디지털 옆에 괄호 열고 PWM 그리고 물결 표시가 있죠. 이 물결 표시가 있는 핀들만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한 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3번, 5번, 6번과 9번, 10번, 11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실습을 따라 하실 때는 물결 표시, 즉 PWM 기능이 있는 3, 5, 6, 9, 10, 11번 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PWM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즉 펄스의 폭을 모듈레이션 바꿔보겠습니다. 변조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밝기가 100%인 LED는 5V 전압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LED의 밝기를 50%로 해주고 싶다면 5V의 절반인 2.5V를 내주게 되면은 이 LED가 켜지게 되는 것일까요? 50% 밝기로 켜지게 될까요? 정답은 확답할 수가 없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LED의 전격이 4V 혹은 5V인데 2.5V 그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LED가 켜질지 안 켜질지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밝기가 50%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압을 5V에서 2.5V로 바꾸는 데는 컨버터라는 다른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그렇다면 밝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일정 시간까지를 t라고 놓았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t가 되겠죠. 오른쪽은
2.5V로 계속 t만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지점을 잘라서 각각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놓았죠. 자, 우리 t에서 마찬가지로 2분의 1t만큼, 즉 절반 시간에 5V로 계속 주게 된다면 여기에도 A와 B의 면적을 합친 것만큼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신호에서 시간이 무한히 짧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넓이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그 반복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t마다 이런 아주 짧은 파형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t만큼 0, 아주 짧은 파형만큼 켜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 길게 봤을 때는 절반은 켜져 있는 상태이고 절반은 꺼져 있는 상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실제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는 50%만 켜져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PWM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PWM은 우리가 이렇게 전압을 몇 단계로 켜주고 꺼줄 수 있느냐, 즉 분해능이라고 하는데요.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에는 0부터 255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출력은 write라는 함수를 쓴다 했죠. 방금 전에는 디지털을 썼지만 이번에는 아날로그 출력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writ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가 0이면은 0V로 꺼진 상태, 127이라면 우리가 50%로 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255가 되면은 숫자가 가득 차서 이렇게 100%의 밝기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의 로우와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크게 해놨지만 이런 한 주기들이 되게 짧다면 우리 눈으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깜빡이기 때문에 밝기가 줄어든 착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전체 한 주기의 면적분의 켜진 면적을 보고 이것을 바로 듀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4분의 1만 켜졌기 때문에 25% 듀티라고 하고요. 절반이 되면은 50% 듀티, 절반이 넘는 75%가 되면 75% 듀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PWM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 실습해 본 코드에서 LED 하나만을 가지고 먼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번 핀은 그대로 아웃풋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핀 모드의 10번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를 놔두고요. 자, 이제 루프문으로 코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되는 개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와 반복문이 사용되게 됩니다. 제가 코드를 짜면서 잠깐 설명을 할 테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날로그 라이스로 몇 번 핀에 10번 핀에 우리가 얼마나 밝은지 이렇게 내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값을 우리가 계속 0부터 몇부터 몇까지였죠? 0부터 255까지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늘리게 되면은 점차 밝아질 텐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0부터 255까지는 256개이기 때문에 코드를 계속해서 256줄을 적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딜레이까지 넣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0부터 1, 2, 3, 4, 5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수를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코드들은 C를 닮아 있다고 했기 때문에 C에서 for라는 반복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for라는 반복문은 우리 값이 3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는 초기 값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종결값 혹은 종결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초기 값이 종결 값이나 종결 조건으로 가기 위한 변화량, 즉 변화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코드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 들어가는 수들은 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int라는 자료형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밝기라고 해서 brightness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brightness가 어떻게 돼야겠죠? 처음에 0부터 25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변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0에서 계속 무한히 돌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이 조건이 깨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브라이트니스에 1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플러스란 걸 하는데요. 이는 브라이트니스는 브라이트니스 더하기 1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등호가 같다라는 의미였지만 프로그래밍에서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왼쪽의 변수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 기존의 브라이트니스가 만약 5였다면은 5 더하기 1인 값인 6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니스를 1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1 증가시키겠다, 몇 증가시키겠다 이런 거는 플러스는 이라는 걸로 규칙을 만들어 놓자 라고 했고요. 이렇게 1씩 증가시키는 거는 또 자주 하게 되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2개 붙이면 1 증가시키는 걸로 통일시켜 놓자 라고 해서 브라이트니스는 1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브라이트니스가 요 중괄호 안에서 0이 들어갔다가 끝에 도달하면은 1 증가해서 조건이
255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한번 돌고, 자, 이래서 다시 브라이트니스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날로그 라이트의 밝기 부분을 브라이트니스로 넣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타이핑하지 않고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딜레이를 아주 짧게나마 10 혹은 5 정도로 준다면 우리가 관찰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각각을 구분지어 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LED가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시도록 딜레이를 더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LED가 점점 밝아지는 게 여러분들도 관찰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것까지 코드를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포문을 마찬가지로 다시 할 거고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라이트이 255부터 0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초기 값이 브라이트니스가 255,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브라이트니스가 0보다 커질 때까지겠죠? 즉 0보다 큰 동안 반복해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런 등호를 쓰지만 이런 등호는 우리가 키보드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조건은 이번에는 브라이트니스가 일씩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중괄호를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다시 아날로그 라이트의 10번 핀의 밝기를 255부터 0까지 변하는 게 브라이트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를 넣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레이를 10을 주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점점 켜지게 되고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아날로그 출력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PWM 핀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PWM은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 일정 시간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켜줄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0%다 그럼 이렇게 절반을 켜주면 되는데 이것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켜고 끄고를 반복하다 보니 우리가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보면은 절반은 켜져 있고 절반은 꺼져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펄스 폭을 바꾸는 기능이기 때문에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펄스 폭 변조라 부른다 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력이 아닌 입력 예제들로 한번 우리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